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앵커 네. 브리핑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뭐를 가져오셨을까요? 최근에 좀 논쟁거리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제가 노 랜딩 영어를 썼는데 랜딩하면 이제 착륙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뉴욕에서도 연결한 게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고용도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러면 긴축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경기 침체의 어떤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표였는데 최근은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즉 리세션, 하드 랜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의 경착륙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우려감이 작년까지였죠.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사실상 이제 이런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피벗, 즉 금리를 좀 멈춰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2023년에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벗 논리가 올해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착륙 얘기가 하드 랜딩이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으로 좀 바뀌었었거든요. 최근에는 노 랜딩, 연착륙, 착륙이 아니라 경기 침체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은 상당히 꺾일 줄 알았지만 계속 좋게 나와버리고 물가도 어느새 이제는 좀 고착화돼서 그냥 이 정도의 경기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다.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이제는 노랜딩까지 더욱더 가속화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노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낙관론이 지나친 거 아니냐. 무슨 아직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는데 이제 노랜딩? 거기다가 최근에 이 글로벌 IB들이 이런 단기적으로 특히 이머징을 중심으로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낙관론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머징은 지금 유포리아, 즉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다라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1월에 2200이 살짝 깨졌다가 지금 25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른 건 맞지만 그동안에 이 3300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행복감에 도취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아쉽죠.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그 날짜들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 유포리아에 빠졌었던 이후의 주가가 어땠지 보니까 하나같이 고점이 아니었어요.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달 이상 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행복감을 더 주는 지표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09년 5월이라든지 2017년 4월 그리고 2004년 10월처럼 반등장 초반에 나타났었던 특징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IB들이나 언론에서 좀 너무 강하게 온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낙관론이 지나치고 시장이 이제 다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기에는 지표만 놓고 보면 오히려 강세장 초반이나 반등장 초반과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지표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이제 좋은 뉴스, 좋은 재료만 쏙쏙 뽑아서 가져가려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래도 반등의 초반이 조금씩 보인다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채권 변동성은 그래도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뭘까요? 결국 경기 지표를 잘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3월 23일에 또 연준 FOMC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성 지수,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변동성 지수는 빅스라고 다들 잘 아시잖아요. 빅스 말고 이 MOVE라 그래서 무브 인덱스, 뭐 검색창에 MOVE 인덱스 치시면 아마 지금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 108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이게 되면 시장으로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들어올 수 있고 이 무브 인덱스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느냐? 3월 달에 25bp만 올리게 되면 이제는 5월이든 6월이든 남아있는 금리 인상이 많으면 50bp, 적으면 25bp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도 약세를 보일 수 있고 한국 시장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하나의 지표를 꼽으라 그러면 이 무브 인덱스를 검색창에서 한번 쳐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3월 1일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그리고 3월 15일 정도에 예상된 미국의 CPI까지 좀 관망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하락세가 전월 대비 내려간다면 3월 23일 이후에는 또 우리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저께는 급락을 했지만 또 어저께는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움직임에 너무 매몰되면 엇박자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득하게 자기의 주식을 좀 지키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좀 우상향의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단기적으로는 3월 1일과 3월 중순까지는 조금 뭐랄까요? 눈치 보기, 그리고 순환매 이런 빠른 순환매 장세가 더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브 인덱스라는 거 새롭게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